홍길동 씨죠? 네. 땡땡경찰서 김계동인데 이 말동을 아십니까? 형사사건의 시작이 이런 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머리는 텅 비기 시작하고 입에는 침이 말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언제 경찰서로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정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내란 대답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심정은 도살장에 예약해 놓은 소의 심정 한 가지라고나 할까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 조사 때에는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혼자 조사받고 진행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경우에 저는 1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경우의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의 경우에는 살아 처음 당하는 사건이라 아무 준비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갔습니다. 조서를 꾸미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참으로 친절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경찰답게 커피도 권하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오게 하였습니다. 시간은 2~3시간 오래 걸렸지만 진술서 분량은 많았지만 경황 없이 대충 읽어보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나는 유도신문에 넘어간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재판을 하던 중에 다시 검토하면서 발견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입니다. 문, 조사를 계속 받겠습니까? 답, 조사는 받겠습니다. 이런 젠장, 조사는 받겠습니다라니. 그토록 선량하게 생긴 경찰 조사관이 이러한 치사한 뒤통수를 깠습니다. 내가 진술을 유도하는 경찰에게 비슷한 답변을 했을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표현은 안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비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진술 녹음 테이프 그 자체를 법정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문구 하나가 앞뒤로 그 진술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양승태가 왜 조서검토에 36시간을 할당하고 나중에는 조서를 거의 외울 정도였다는 뉴스에 대해서 나처럼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실감나는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허술한 진술서가 검찰로 넘어갔으니 그 다음부터 나는 1년 가까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양대 산맥인 검찰과 지루하고도 피말리는 법정에서의 전쟁 아닌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돈 잃고 시간 잃고 안 좋은 경험도 됐다 많이 하고 나중에 무죄로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을 약 70%를 돌려받고 조금의 위안을 받긴 했지만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판사에 따라 판결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가 더럽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판사 판결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말과 그날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이 다르다는 우스갯소리까지도 있겠습니까? 정관예우란 말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의 경험도 있고 해서 주변의 조언을 몇 군데 받아보니 변호사를 역시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와닿았습니다. 아까운 변호사비를 들이고 그리고 대처를 하고 난 후에 결론은 역시나 자본주의 만세, 돈 만세, 변호사 만세였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조금 늦게 와서 변호사 말이 같이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시간이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이놈이 시간을 어겨? 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나타나고 경찰과 약속한 그 시간을 10분을 넘겨 조사기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오는 것을 힐끔 보는 경찰, 변호사라는 속에 보인 미묘한 경찰의 표정은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조사는 30분 만에 깔끔하게 제가 느끼기엔 군더더기 없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친절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사무적으로 딱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은 다음에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나갔습니다. 결국 다음에 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을 연 경우는 두세 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원래 조사할 때 변호사는 참관은 할 수 있되 개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있다는 것 자체로만 아우라가 빛나더군요. 자,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것입니다. 겨우 이 두 가지 예를 비교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변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 두 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리고 공교롭게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처럼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경찰의 친절은 가면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피의자, 다시 말하면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친절.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 놀 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부드러운 앞발로 희롱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의 임무는 범죄인을 색출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리까리하다든가 아니면 형량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간다면 변호사비를 아끼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소인은 어떻게든 당신을 엮으려고 마음먹고 있으며 당신을 피의자로 조사를 해서 범죄의 사실을 발견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고소를 당한 그 순간 이미 늪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구조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사건의 경중을 검토합니다. 변호사와 가벼운 상담은 상담료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경찰서 조사에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은 당신을 어느 정도 혐의자로 이미 생각하고 부른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검찰 조사 시 조서 검토만 36시간을 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변호사들의 비를 받고 그 사건을 수임하려고 덤벼들 테니까 여기에서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한 구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변호사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 200 아끼려다가 돈 잃고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잘 보고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